안녕하세요 여러분. 쇼고렌 증후 환자분들께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한 가지가 바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나요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기 때문에 진료를 몇 차례 이어나가면서 생활 습관이 파악되면 이런 것은 피하고 저런 음식을 더 드시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곤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바로 음식 조절이 정말로 염증 조절과 면역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쇼고렌 증후 환자분들께서 음식 조절을 했을 때 염증 조절이나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단이 권장되는지를 최근 논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가지 주제로 나눠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음식과 영양이 자가 면역 질환 발생과 질병 악화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고 있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후성 유전과 환경 유발 인자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감수성 유전자가 있는 사람들한테 환경 유발 인자가 누적되면서 면역 관용이 상실되고, 이때부터 자가 면역성 염증이 진행되면서 질병이 발생하고 수년이 지난 이후에 진단을 받게 됩니다. 자가 면역 질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유전적 변이를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 영향을 주는 후성 유전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작용하는가에 따라서 자가 면역 질환으로 발생할 위험도 높아지고 반대로 억제될 수도 있습니다. 유전자에 담겨 있는 정보들은 필요한 만큼 단백질로 합성이 되어야지 그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의 발현이 촉진될 수가 있고 감소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유전자의 발현 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통틀어서 후성 유전이라고 하고, 크게 3가지 요소가 알려져 있습니다. 히스톤 꼬리의 변화와 마이크로 RNA의 생성, 그리고 DNA 메틸레이션이 그것입니다. 히스톤이란 단백질은 DNA를 둘둘 말아 감고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의 N 말단 끝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테일이 붙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테일의 변화는 감고 있는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러한 테일의 변화는 다음 4가지 기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정상적인 히스톤 단백질의 역할에 변화를 줄 수 있게 되는데요. 후성 유전적인 요소로 생긴 히스톤 테일은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고 염색질을 느슨하게 하거나 밀집시켜서 발현 정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손상된 DNA 복구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세포 주기를 조절해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DNA 메틸레이션인데요. DNA의 염기서열은 A, T, G, C의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C라고 하는 사이토신의 염기서열에 메틸기가 붙으면서 유전자 발현이 억제되거나 촉진될 수 있습니다. DNA 메틸화의 기능은 크게 4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자 발현이 억제될 수가 있고, 유전체의 안정성이 유지가 되며 세포 분할 발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며, 그 결과로 질병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어 자가 면역 질환과 다양한 만성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마이크로 RNA인데요. 마이크로 RNA는 일반적으로 20개에서 22개의 소수의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메신저 RNA와 결합해서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크게 3가지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사 후 조절. DNA로부터 복사된 메신저 RNA가 마이크로 RNA와 결합하게 되면 메신저 RNA가 분해되거나 번역을 억제하게 됨으로써 단백질 생성량이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 RNA는 특정 메신저 RNA를 절단하고 분해해서 유전자의 발현을 빠르게 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마이크로 RNA가 특정 메신저 RNA에 부분적으로 결합해서 메신저 RNA의 전사를 방해하게 됩니다. 이런 후성 유전적인 요소에 많은 음식 요소들이 관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지주계식 식단이 후성 유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누적되고 있는데요. 우선 지주계식 식단이란 올리브 오일과 과일과 채소, 통곡물, 생선, 견과류와 씨앗, 레드와인을 많이 먹고 대신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단입니다. 이런 식단은 에피제닉 팩터에 영향을 줘서 감수성 유전자를 발현하거나 억제하는 영향을 주고, 그 결과로 염증을 줄이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주계식 식단이 쇼고렌 증후군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지 2편의 연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년 한 연구에서는 쇼고렌 증후 환자 82명과 비쇼고렌이면서 건조증이 심한 환자 51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증상 발생 이전에 식단을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평가는 지주계식 식단 점수 MDS를 사용했고요. 0부터 18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해서 두 그룹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쇼고렌 증후 환자분들의 MDS 점수는 9.17이었고, 쇼고렌 증후군이 아닌 건조증만 있는 분들의 MDS 평균 점수는 9.8점이었습니다. 같은 건조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쇼고렌 증후 환자분들은 지주계식 식단을 잘 실천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저자들은 결론에서
지중해식 식단, 특히 어류와 채소류의 섭취가 쇼그렌 증후군 발생 위험을 낮출 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중해식 식단의 항염증 잠재력을 보여주며 쇼그렌 증후군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에 한 연구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총 105명의 쇼그렌 증후군 환자들이 참여했고 이분들의 식사 패턴이 임상 증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식사 패턴은 프레디메디라고 하는 지표를 사용했고 보조적으로 다시 점수를 확인했습니다. 프레디메디 점수란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중해식 식단 정도를 확인하는 지표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에는 올리브 오일과 채소, 과일, 붉은 고기, 버터, 와인, 콩, 생선, 페스트리와 견과류, 흰색 육류, 토마토 기반 소스 등의 섭취 전도에 따라서 0부터 1점을 부여하고 총 합에 따라 3단계로 평가를 합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105명을 프레디메디에 따른 분류로 3그룹으로 나눠보면 잘 준수한 그룹은 32명, 중간 정도로 준수한 그룹은 64명, 낮은 수준으로 준수한 그룹은 9명이었습니다. 이렇게 3그룹의 임상 양상을 분석해본 결과 지중해식 식단을 잘 준수할수록 쇼그렌 증후군의 질병 활동성이 낮아짐을 확인했습니다. 저자들은 결론에서 생선과 통곡물 섭취를 높이고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이는 지중해식 식단을 준수한다면 쇼그렌 증후군의 여러 영역, 특히 심혈관 질환과 염증 환경에 유익할 수 있으며 이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는 권장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쇼그렌 증후군에 추천되는 지중해식 식단을 2개의 문헌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출간된 지중해식 식단에 대한 연구 서적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식단을 권장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영상을 멈추고 한번 확인해 보시거나 댓글에 달아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의 쇼그렌 증후군 재단에서 권고한 많이 먹어야 할 음식과 적게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한글로 번역해 보았습니다. 많이 먹어야 할 음식은 대부분 지중해식 식단에 해당되며 적게 먹어야 할 음식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인스턴트나 서구식 식단에 해당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멈추고 한번 읽어보시거나 댓글에 링크로 달아드린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음식 조절과 운동, 생활습관 개선 등의 라이프 스타일 조절은 타고난 유전자의 발현과 억제에 관여함으로써 질병 발생과 진행 완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와 함께 반드시 생활 관리에 힘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